첫 번째 질문 답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23개의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하려면 이제 제가 시간 보고 아, 이래 속도로는 1시간 반 만에 다 못 끝내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막 달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빼트리면 좀 그렇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오늘 강연에서 내면화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고 작가님께서 때리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 자리를 떠나는 것 외에 그쵸 그때 그래서 다른 또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내면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도 있고 원래 어떻게 출발되었던 개념이 있는지 이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전달을 해보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집 밖으로 지가 들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굶어죽지 않게 살아가는데 문제 없이 어떤 최소한의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걸 아주 많은 칼 융이라든지 뭐 프로이드라든지 앨리스 밀러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라든지 영성에 있는 분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전달하는 언어가 달랐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모든 존재가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모든 존재가 창의적이고 모든 존재가 자신이 성취하기를 바라기를 그러니까 메슬로우 욕구 5단계 맨 끝에 자아 실현이 있잖아요. 모든 존재가 스스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에너지를 그 많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참자라고 하기도 하고 가지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걸 내면아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존재 안에는 훌륭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 그 아이. 그런데 이것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눈빛을 전달했고 어떤 표현을 썼고 어떤 학대를 했고 어떤 환경 속에 노출을 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이가 상처를 받음으로 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의해서 깎여 나간 거죠. 녹이 쓴 거고 때가 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정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공부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냉정하단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최소한 네가 너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뭐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현실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분노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배 고파 봐야지 나중에 공부를 못해서 센다 혼나 봐야지 네가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 지각을 해봐서 센다 혼나 봐야지 네가 정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될 건데 감정을 실어서 전달할 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세상에 태어난지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그 한두 마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7살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살았어.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말에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 결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아직 7살은 어린 나이여서 저항을 해요. 에이 진짜 그거 해야 돼? 엄마 말이 다 맞아? 엄마는 그거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죠. 근데 엄마가 여기서 그렇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쇠가빠지 키워놨더니 어디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데 아이는 진짜 엄마 말이 맞는지 진짜 궁금해서 수추하게 물어보는데 엄마도 안 하는데 나는 왜 하라고 해? 이거를 엄마가 그동안 들려줬던 약간 비난이 섞인 틱거리는 말투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사실 내가 먼저 했어요. 그 표현을. 근데 아이는 그동안 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엄마는 완전 그 아이 말에 부들부들 떨면서 과민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좀 더 시간이 가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는 그 환경에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꺾이게 돼요. 이 시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상처받은 내가 갖지 못한 결핍 이걸 아이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환경 속에서 나랑 똑같은 복사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내면 아이는 원래 신성한 존재,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나가 성취하고 싶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생동감을 가지면서 무기력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었던 이 아이가 그 환경에 의해서 깎여 나가서 상처받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면 아이와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내면 아이라고 하면 이 내면 아이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거든. 부모가 다 상처가 대부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내면 아이 하면 그냥 상처받은 아이를 이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개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질문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에게 질문했던 거, 그 때리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 자리를 떠나는 거 외에 저에게 좋은 방법은 이제 그때 그 순간, 자리를 나는 안 때리려고 내 상처를 안 주려고 떠났는데 그것이 또 다른 상처를 주었구나를 알고 나서는 다리를 못 뜨겠죠. 그래서 아이랑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근데 같은 방에 있었더니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애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서. 근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때리고 싶어 죽게 얼굴을 막 진짜 완전, 여러분들 화내 보셨죠 다들? 저도 아주 많이 화내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웃고 있는 이 얼굴이 아니야. 진짜 무서운 얼굴이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진짜 무서워요. 막 이런, 알겠죠? 무섭죠? 금방. 저 이런 표정 잘 지어요. 이 표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짓지? 그쵸? 똑같잖아요. 그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이에게 들키면 충격받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제가 이 표정을 안 들키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어떻게 애를 썼냐면, 기억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나의 것으로는 저는 100%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이가 놀고 있잖아요. "엄마 가지 마."라고 했으니까 알겠어. 알겠어." 하고 딱 앉아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나는 감정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놀아. 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분위기 좀 파악하다 놀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나를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그럼 논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나를 안 볼 때 이렇게 뒤로 돌거나 옆으로 돌거나 할 때 내가 아이를 때리고 싶은 욕구를 상상으로 때려요. 막 알겠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못 때리고 상상으로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상으로. 근데 내가 정말 제가 놀랐던 게요. 제가 상상으로 아이를 때렸던 아주 많이 반복했어요. 아주 많이 반복을 때리는데 애를 머리채를 잡아서 벽에 콱 치는 거예요 제가, 제 상상. 끔찍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잔인한 면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느 순간 너무 더 소름 끼쳤던 게 제가 그렇게 맞았거든요. 제가 맞은 걸 상상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대로 상상을 해요. 즉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음. 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아무튼 이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상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막 놀다가 인제 자기는 이제 괜찮아졌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졌어.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탁 돌리는데 이 표정을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알겠죠? 얼마나 내가 쫄았겠어요? 순간 들키지 말았어야 했던 표정을 들켜 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막 걔 놀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표정도 못 짓겠는 거예요. 알겠죠? 상상해도 좀 건드는데 같은 공간에서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면서 상상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보지 않고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놀아라고 나는 뒤로 빨래 갠다면서 애 뒤통수가 아니라 내가 내 고개 돌리는 거죠. 알겠죠? 막 걸리질하고 알겠죠? 빨래 갠다고 하면서 혼자서 상상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생쇼를 했어요 진짜. 그런데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달아 갔던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를 이제 깨달아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저라는 사람이 받았던 상처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거치면서 '아 내가 정말 맞았던 걸 그대로 상상해 내는구나.'를 알면서 이제 대면이라는 제가 맞아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나왔던 신간을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책 아이가 버거운 엄마? 그쵸. 아이가 버거운 엄마, 엄마가 필요한 아이. 이 책은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푹푹푹 올라오는 감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페이지부터 쭉 읽어 보시다 보면은 한 바퀴 쭉 트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챕터를 열어서 보시면 되고, 사실 제가 모든 분들의 고민을 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그 나의 화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통해서 내 것을 대입해서
나라면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 저는 그래서 결국은 제 안에 있는 거 폭력 제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고 때리고 싶지 않아야 된다는 거 머리는 알지만 이 온몸으로 막 진짜 욕구가 올라오니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정말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 뒤로 돌아서 혼자 막 때리고 상상하고 하다가 어린 시절은 진짜 사실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더 키워 놓고 보니 제가 더 써두었지만 아이는 그 처음 초기 7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엄마의 말이 옳은지 아는지 저항을 해 볼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겠다.'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저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남편의 반복된 실패 이게 다 경제적인 실패, 제 몸의 아픔, 아이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돈을 밝히는 거예요. 몇 명 아이들 3 명이 있으니까 별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공부를 안 하고 부모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서포트를 못 해 줬던 환경에서 성장했잖아요. 돈에 대한 결핍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못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의식의 결핍이 있으면 아이가 그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저의 억눌린 감정들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서 어 고쳐 나갔거든요. 이를테면 어 저희 큰아이가 영재학교를 준비하고 싶다. 자기가 내가 가라고 안 했어요. 지가 간대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좋은 곳에 가고 싶다고 하면 속으로 좀 기쁘잖아요. 그쵸? "내가 시키지 않았어. 네가 간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응원한 거야." 뭐 이러면서 한 번 빼면서 그쵸? 네가 잘하기를 알아서 잘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네가 한다고 왜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이가 영재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나름 이제 어떻게 하면 영재학교를 보낼 수 있는가 설명회도 듣고 해 보니 그때 당시 선행학습 금지법이 어 통과되면서 어 영재학교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재학교를 가려면 올림피아드 수학을 놔야 되고 대외 수학 실습이 중요하고 했었는데 모든 게 금지되어 버렸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금지지만 실제로 그럴까? 그리고 '이건 영재학교인데? 영재학교도 그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갖고 끝까지 남아서 질문도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말로는 이제 일단 법은 그렇지만 그래도 쪼끔은 하시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관계자분이. 그래서 돈도 없었지만 또 아이가 그렇게 꿈을 꾸니까 학원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원이 너무 비싸. 상상 초월하게 비싸요 진짜. 어 워낙 그 영재학교로 가려고 이제 목표를 세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학원을 다녔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상담했던 게 큰아이 중학교 2 학년 2 학기 방학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레벨 테스트를 받고 다니고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당시 이미 이제 10년 됐잖아요 벌써. 우리 아이가 24 살이니까. 그때 월화수목금토일 다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왠지 비쌀 것 같아서 그냥 아이가 뭐 "시간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수치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수학이니까 요 과목만 이제 다니고 싶은데 음 일 주일에 2번 주중에 1번 최소한으로 다니면 어떻게 커리큘럼에 나오나 했더니 평일에 1번 주말에 1번 하라는 거죠. 그 평일에 1번 주말에 1번 2번 200 이었어요. 교재 따로 서틀 페퍼 다 따로 다 따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다니면 500 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 집 그때는 이제 남편이 거듭된 사업 실패 때문에 결국은 남편이 아이에게 혼자 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를. 그런데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를 혼자 풀으라고 했는데 이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를 구경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혼자서 이제 수학 공부를 중학교 때 할 때 음 한 단원을 뭐 원의 방정식이든 집합이든 한 단원을 다 혼자 공부하면 그 한 단원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 교과 과정이죠. 선 선 선행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에요. 심화나 사고로 이런 거 아니고 교과 과정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였어요. 거의 다 맞거나 한 문제 모르는. 근데 이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를 교재를 이제 배송을 받아서 딱 펼쳐 봤더니
한 페이지에 한 5, 6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한 문제 푸는데 하루 종일이 걸릴 정도로 음 한 문제에 3 시간, 4 시간을 박아서 겨우 푸는 거죠.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풀면 다 이렇게 그냥 거의 아는 문제를 풀다가 심지어 이 문제를 듣도 보도 못한 사고력 수학도 다르고요. 결이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무섭다고 혼자 문제를 푸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시기를 여름방학 1달 동안 겪으면서 울면서 문제집을 펼쳤어요. 처음 1주일은 그냥 뭐 어려워 힘들어 해서 뭐 위로도 하고 다독이고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한 페이지 풀면 하루가 다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문제집 풀는데 밤늦게 한 페이지 풀었었어요. 근데 영재 학교로 가려면 3 학년 1 학기에 원서를 쓰거든요. 그럼 이 아이에게 남은 건 한 학기란 말이에요. 그쵸? 한 학기 동안 이 문제 두꺼운 걸 다 풀려고 하니까 하루에 몇 장을 나가야 된다는 다 계산이 나오는데 자기는 하루에 한 페이지를 풀고 한 장도 아니야. 한 페이지를 풀고 있으니까 압박감이며 그동안 아이들은 달리고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지 혼자 뭐 진짜 아무도 이거를 가르쳐 줄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에? 혼자서 푸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트라우마를 그때 경험했어요. 수학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왔었거든요. 공부 안 해를 선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를 시작한다 그 책에 아이가 중학교 2 학년 2 학기 들어가면서 가을에 그쵸? 추석 지나고 놓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3 년을 놓았거든요. 따져 보면 저희 아이가 공부했던 시기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했으니까 2 학년 여름이잖아요 지금. 1년 반, 한 1년 뭐 한 1 년 6 개월, 7 개월 했던 거죠. 7 개월, 8 개월. 그게 저희 아이 공부 전부인데 중요한 건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했어요. 숫자를 보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서 특목고를 갔어요. 올림피아드 수학 안 풀어도 되니까. 특목고를 갔는데 중학교 내신으로 갔으니까 뭐 면접 보고 뭐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정석 같은 거 풀잖아요. 이 수학 문제를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안 들었대요. 그걸 고3 끝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재수할 때 저희 큰아이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대면시켰거든요.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요 그때. 그냥 울고 그냥 힘들 수 있죠. 이해는 가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 힘들지. 근데 이게 트라우마를 입을 정도의 경험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고3 마치고 이제 학교 원하는 데를 다 떨어지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 중학교 2 학년 여름방학 한 달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예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서. 너무 강한 안 좋은 기억이니까. '야 이게 트라우마로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수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말을 해 주면서 아이가 그때부터 막 우르르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때 그런 일 있었어?" 하다 그냥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던 말 대면이 결국 그거거든요.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부모의 싸움 혹은 어린 시절의 뭐 차별, 어린 시절의 뭐 비난의 말들, 어린 시절의 뭐 왕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얼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표현을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수치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다시 뱉는 작업이 대면이거든요. 음. 그걸 저희 큰아이에게 다시 시켰어요. "연수야 이 말을 뱉어 네가 살아. 연수야 이 말 해." 음. 말을 못 해요 애가 막 떨면서. 그 작업을 2-3번 했었어요. 그리고 재수 생활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니 이 수학이 펼쳐지는 거죠. 공부를 해야겠다 목표를 잡고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내 내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어린 시절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이게 이제 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세 이전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취학 전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상처가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잊었고 지워 버렸어요. 어 7세 전의 기억이 나더라도 드문드문 나시는 분들, 몇 가지 기억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육아하시면서 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앞부분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요. 내면 아이라든지 그러고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육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 두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중간중간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보면서 더 이렇게 질문 답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아이가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겠다. 사실 제가 힘들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면화의 작업을. 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들어갔던 작업이었었거든요. 남편은 끊임없이 사업을 실패하고 내 몸은 정말 안 좋아지고 난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저희 아이가 맨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기를 서포트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그렇게 키웠고 사교육도 안 했으니까 끝났지만 본의 아니게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러면 "너 이번에 전기 1등 했는데 엄마가 뭐 사줘? 핸드폰 바꿨어? 뭐 무슨 옷 사줘?"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보상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너 1등 하면 뭐 해 줄게, 뭐 해 줄게."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아이들이니까 저희 큰아이한테 "너 1등 했는데 너희 엄마가 뭐 사줘?" 이런 식으로 아이는 딱 가정 분위기 각 나오잖아요. 이거를 말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다 억눌렀던 거죠, 그 자신의 욕구들. 그쵸.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와서 그 공모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돈 벌 생각을 하는 거야, 애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럴 땐 결핍이 있다 보니까. 음. 저는 이제 이런 맥락들을 아니까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하니까 이제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대면도 때로는 시키면서 막 이렇게 키웠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번 책에 담겨 있고 지금 앞으로 지금 질문해 주시는 분들 이야기도 아마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내면을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 같이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네."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반응이 너무 없으면 제가 어디까지 더 설명 깊이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되나?' 요 조율이 이제 쪼끔 어려워서 반응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질문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10시 까지 그쵸. 이제 남아 있는 질문이 1 시간 동안 이제 22 개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넘어갈게요. A dark cappuccino is what matters me. The way you came toward me, dragging your feet, and I just smiled at you.